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일은 핫토픽감으로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참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었는데 오늘 모두 털어놓고 다 내려놓으려 합니다. 전 올해 33살 먹은 이혼남입니다. 참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전 재작년에 저보다 4살 어린 여자와 사내 연애 후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 와이프는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했지만 연애에는 서툴렀고 남자를 진지하게 만나본 건 처음이라며 저만 보면 수줍어하는 그 모습. 전 그 모습에 반했었죠. 저희는 비슷한 집안에 같은 회사에 뭐 서로 모난 거 없이 부족한 거 없이 비슷비슷하게 그냥 무탈하게 평탄하게 결혼해 골인하게 되었죠.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갔습니다. 전 와이프는 혼전순결주의자라서 1년 연애 동안 별다른 진도를 빼지 못했기에 하와이에서 지냈던 그 밤이 첫날 밤이었죠. 네, 뭐 좋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고 전 술을 잘 못하지만 전 와이프는 타고난 술꾼이었기에 일정 내내 제가 먼저 보라 떨어졌었고 전 와이프는 새벽까지 혼자 술을 마셨는지 아침에 눈을 떠보면 비몽사몽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신혼여행을 끝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와이프는 임신을 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였던 거죠. 근데 그땐 너무 좋아서 의심할 겨를도 없었지만 생각해보면 아직 아이 기획이 없어서 제가 피임을 했었는데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마냥 좋아한 제가 미련스럽고 바보 같네요. 전 와이프는 임신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퇴교를 시작했습니다. 임산부 요가니 임산부 마사지니 아주 여러 방면으로 관리도 받고 뭐 퇴교여행 그런 것도 가야 한다고 해서 저기 가까운 일본의 오키나와로 퇴교 여행도 떠났었죠. 혼자 벌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지만 내 아이를 가진 와이프가 안쓰럽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임신 막달쯤 되었을 땐 예약해뒀던 조리원이 마음에 안 든다며 걸어놓았던 예약금을 다 날리면서까지 무슨 유명하다는 조리원의 특실로 다시 재예약을 하더군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해줬습니다. 내 아이를 가진 여자니까요. 임신 중에는 뭐가 먹고 싶니 뭐가 하고 싶니 새벽 2시든 3시든 전 와이프가 필요하다는 건 뭐든 다 사다 줬었습니다. 정말 헌신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주저리 했네요. 지금부터는 편의상 아내라고 친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을 들어가자면 오후 3시쯤인가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고 전 아내를 들쳐 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첫 아이고 와이프 쪽 친정에서도 첫 아이라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제 동생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제까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죠. 뱃속의 아이가 너무 크고 자궁문도 안 열리고 39주가 되도록 아이가 너무 위쪽에 있어서 의사도 그렇고 제왕절개를 하자고 해서 아내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기로 했었죠. 그렇게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얼마 안 지나서 의왕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길래야 내 아이가 세상에 나왔구나 참 벅차더군요. 근데 한참 지나도 아이 얼굴을 안 보여주길래 뭐지 싶었습니다. 아내는 입원실로 이동하고 다른 가족들은 왜 아이를 안 보여주냐며 병원에서 아우성이고 친구한테 듣기로는 수술실에서 바로 한 번 아기를 보여준다는데 안 보여주길래 저도 뭐지 싶었지만 간호사가 되게 난처해하면서 면회 시간을 볼 수 있다고 그러길래 아 그런가 보다 싶어서 입원실에 간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고 마취가 풀릴 때까지 같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취가 풀린 아내는 절 보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오빠 애기 봤어? 아니 이상하게 애기를 안 보여주네. 원래 이런 건가? 이 병원만 이런 건가? 알 수가 없네. 자기 귀는 우리 아가 봤어? 아기를 봤냐고 물어보는데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꼭꼭 울기만 합니다. 장모님이 전 와이프 보고 왜 우냐고 아프냐고 간호사한테 무통주사 놔달라고
간호사만 연신 불러대고 우리 부모님은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어. 연신 등을 쓰다듬어 주고 아내는 뭐가 불안한 듯 계속 덜덜 떨고 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그 다음날 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면회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보러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는 가족들을 보자마자 아이 조금 있다 보자고 안 된다며 꼿꼿거리고 도대체 애가 왜 이러나 싶어서 병원에다가 빨리 아이를 보여달라고 온 가족들이 다 요구를 했죠. 간호사는 되게 난처해하며 남편분만 이리로 오세요 하면서 절 부르길래 몰래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면 병균이 옮을 수도 있으니까 남편만 보여주나 보다. 그리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신생아실로 갔죠. 아내는 신생아실로 가는 내내 휠체어 위에서 손을 달달달 떱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이 애기가 그렇게 보고 싶냐 덜덜덜하는 아내 손을 꼭 잡아주며 신생아실로 가는데 간호사가 데리고 나오는 아이 좀 피부가 까무잡잡합니다. 눈도 너무 크고 까무잡잡하고 아무리 봐도 동양인이 아닌 것 같고 아내도 저도 피부가 흰 편인데 까무잡잡한 아기 흑인 계열 중동 계열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군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는 법인데 처음엔 바보같이 선생님 아이가 바뀐 것 같은데 간호사에게 아이가 바뀌었다고 우리 아이를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간호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내는 갑자기 미안하다며 꽂고 봅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 상황 파악이 되질 않았고 멍하니 서서 아기를 바라보다가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밖에 나와서 연신 줄담배를 피고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병실로 들어가는데 병실 앞에서 구성이 오갑니다. 장모님은 무릎을 꿇고 내가 딸을 잘못 줬다고 울고불고 우리 부모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아내는 눈물만 꼭꼭 흘리고 전 그냥 병실로 들어가서 부모님 손을 이끌고 나와버렸습니다. 저게 내 아이는 아니든 어제 수술한 사람 붙잡고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장모님은 절 보자마자 차서방 미안하네 차서방 얘기 좀 하게. 우리가 잘못했네 차서방 애타게 절 부르시는데 전 대답도 안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4일 뒤 아내가 퇴원을 하고 저가 댁으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4일 동안 아내가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고 장모님의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전 하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혼 서류를 챙겨서 아내의 퇴원 당일 저가 댁으로 향했죠. 그제서야 전 입을 열고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왜 피부색이 저러며 애 눈, 코, 입이 외국인 같냐고.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오빠가 신혼 여행 내내 밤 10시도 안 되어서 골아 떨어져서 자길래 자기 혼자서 호텔 바에 내려가서 술 한잔하다 보니 어떤 외국인이 와서 말을 걸었고 자기는 그때 너무 만취된 상태였기에 상황 분간도 못하고 그 남자에게 엎어서 어디 해변가에서 그 남자에게 당했다. 술이 너무 취했었기 때문에 난 그게 꿈인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애가 태어나 보니 그게 꿈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구나. 이제 생각이 났다며 참 말도 안 되는 핑거리를 늘어놓더군요. 장모님은 차서방. 우리 딸도 당한 거네. 자네도 알지 않는가 우리 딸 제대로 된 연애도 한 번 못 해보고 자네한테 바로 시집 가는 거네. 실수지 않는가. 한 번만 용서해주고 아이는 내가 절대 자네 눈에 보이지 않게 잘 숨겨서 키우겠네. 원한다면 외국으로 보내던지 어디 아이 없는 부모들한테 입양을 보내던지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네. 계속 연신 저에게 사정을 하시고 장인어른은 계속 한숨만 쉬시고 그 와중에도 정말 아내가 그 남자에게 당했던 거라면 용서해야 할까. 별의 별 수백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제가 아내에게 첫 남자인 건 맞으니까요. 전 고민해본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신혼집에서 컴퓨터를 켜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는데 문득 아내가 의심스러워져서 아내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봤죠. 참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더군요. 아내는 네이버 지식인의 처녀 맙수술 그리고 성형 임신 중 친자 확인 해외 입양 등등
참 여러 질문을 올려놨고 그 질문들을 모두 읽어보니 아내에게 제가 천남자가 아니라 아내는 수술을 해서 처녀인 척 했었던 거였고 그 남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은 다 알고 있었기에 임신 중에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애를 가족들 몰래 낳을 수 있는지 참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연신 하루에도 두세 개씩 했더군요. 참 지금 생각해보니 당했다는 것도 거짓답습니다. 당했으면 남편인 나한테 말해서 그 남자를 잡을 생각을 했어야지. 전 그냥 두말 안 하고 그 지식인 질문들을 프린트해서 이혼 서류와 함께 아내에게 보냈고 아내는 군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고 아내는 지금 무얼 하는지 전혀 소식을 모릅니다. 동기에게 물어보니 육아휴직을 끝내고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회사에 이미 소문이 다 난 터라 더 회사를 다니기 민망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고 참 저도 지금은 담담하게 글을 써내리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술독에 빠져서 매일매일 술만 마시고 그렇게 지냈었네요. 지금은 그냥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 제 얘기를 공유하고 나니 뭔가 한결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저도 이제 좋은 인연 만나고 싶은데 세상에 아무 여자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